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진 면적 크기로 봤을 때만 해도 화소수에서 30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진을 보낼 때 특히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원본 설정 확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승일의 톡톡톡입니다. 카톡을 사용하다 보면 사진을 카톡으로 받으실 경우가 있어요. 단체로 사진을 찍어서 어떤 한 친구가 단톡방에 공유를 했을 경우입니다. 그런데 사진을 펼쳐보니까 사진이 굉장히 뿌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진이 원본 사이즈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내가 받은 사진이 원본 사이즈인지 아닌지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지금 제 카톡에 보면은 사진 두 장을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하나는 원본 사진으로 받은 거고 하나는 일반 화질로 받은 겁니다. 이 상태로 보면은 어떤 사진이 원본인지 어떤 사진이 일반 화질인지 구분이 잘 가지 않을 만큼 똑같습니다. 펼쳐 보시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자, 일반 화질의 사진을 한번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뿌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진으로 인화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원본 사진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원본 사진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클릭해서 펼쳐 보시면 아까와 똑같은 사진인데 선명도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클릭하시면 밑에 점 3개가 보이고요. 이 점을 클릭하시면 대화 보기, 상세 정보, 다른 앱으로 공유가 있는데 여기서 상세 정보를 누르시면 해상도가 1440 곱하기 960 픽셀 이게 나옵니다. 이것은 이 사진의 해상도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본은 어떻게 될까요? 원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본 사진을 클릭하시고 똑같은 과정을 걸쳐 주시면 해상도가 7952 곱하기 5304 픽셀이라는 화소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진 면적 크기로 봤을 때만 해도 화소수에서 30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진을 보낼 때 특히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원본 설정 확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찍은 사진이 원본으로 스마트폰에 담겨져 있어도 내가 상대방한테 사진을 보낼 때는 카카오톡에 사진을 보내는 설정에서 일반 화질로 되어 있다면 원본으로 바꿔서 보내주셔야 받는 분들이 인화할 수 있는 명확한 사진으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보낼 사진을 먼저 선택을 하면요. 이게 원본 사이즈의 사진인데 밑에 보시면은 점 3개가 나오죠. 점 3개를 누르시면 일반 화질로 보낼 것이냐 원본 사이즈로 보낼 것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 사진으로 먼저 보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내면 원본 사진이 일반 사진으로 들어오는 경우인데 펼쳐보시면 이와 같이 선명도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원본 사진을 원본 사이즈로 보낸다고 하면은 밑에 3개 눌러서 원본을 선택해 주셔서 보내기를 하시면 이 사이즈는 원본 사이즈로 보내진 겁니다. 또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화소수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원본 사진을 펼쳐 보시면 해상도에서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요. 원본 사진으로 보내는 게 무조건 좋지는 않습니다. 데이터가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일상적으로는 보통 사이즈의 사진을 보내주시지만 이 사진만큼은 내가 인화를 해서 액자를 만들고 싶다. 그런 사진의 경우에 꼭 원본 사이즈 확인도 하고 또 원본 사이즈를 요청해서 제대로 된 사진을 받아서 인화시키신다면 좋은 액자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사진이 한 10장, 20장 이렇게 장수가 많을 때가 있어요. 단톡방에 올릴 때 사진을 한 장 한 장 따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알림 소리도 계속 딱딱딱딱딱 20번이 나야 되고 사진도 20개가 뜨면서 온통 단톡방이 내가 보낸 사진으로 가려지는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묶어 보내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먼저
앨범을 들어가야 되겠죠. 앨범에 들어가서 전체 사진 보기를 누르면 내가 보내야 될 사진들이 화면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순서대로 보내고 싶은 사진을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초이스가 되겠죠. 밑에 보면은 사진 묶어 보내기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클릭이 안 돼 있다면은 사진이 한 장 한 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 묶어 보내기를 누르시면은 이 사진을 보냈을 때 전송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것이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옮겨져 가지고 자, 이렇게 하나의 말풍선 안에 이 사진이 몽땅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이게 다 제가 같이 보낸 사진이에요. 한 장 한 장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묶어져서 보내진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말풍선 전체를 눌러주시면 이 사진을 한꺼번에 남한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하기도 편하고요. 또 받으신 사진 중에 내가 보관할 사진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이것을 다운받을 때 내가 받을 사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장, 20장 중에서도 한 장만 받아서 다운시킬 수가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또 유용하게 쓰실 수 있겠습니다. 카톡으로 사진이나 글을 보내는데 삭제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어진 시간이 5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쪽 방에 올려야 될 사진을 다른 단톡방에 올렸다거나 할 경우에는 5분 이내에 보낸 자료를 꾹 누르시면은 삭제가 가능합니다. 단톡방에 실수로 사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간 거예요. 이럴 경우는 바로 눌러주시면 이 삭제를 누르면 모든 대화 상대에게서 삭제가 있고 나에게서만 삭제가 있어요. 모든 대화에서 삭제를 빨리 확인을 하셔서 삭제해 주시면 나갑니다. 그러나 이게 나가기 전에 읽으신 분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내가 잘못된 자료를 보냈을 때는 5분 정도 이내까지는 모두 삭제가 가능하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톡방을 활용하다 보면은 어느 특정한 친구에게 제가 답장으로 댓글을 달을 때가 있어요. 그럼 특정된 사람에게만 이렇게 댓글 달았다는 표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일로 저 사람한테 답장을 보냈을까 내용이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여기서 누구한테 답장을 했는지 클릭을 해주시면 이 일로 답장을 보냈구나 하고 화면이 나와서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답장을 보냈구나. 바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장을 보낼 때는 내가 답장을 보내고 싶은 글이나 사진을 눌러주시면 답장이라고 써 있죠. 답장이 이렇게 나왔고 요 밑에 답장 쓰기가 있습니다. 인사를 나누거나 답장을 하면 되죠. 보내기를 하면 답장이 바로 가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단톡방에서 댓글을 달 때는 어떤 친구가 사연을 남겼을 적에 한참 지나가서 댓글을 다루면 이게 무슨 댓글인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특정된 친구에게 답장 보내기로 해서 보내시면은 어떤 대화가 누구랑 연결이 되어 있는 줄 알 수가 있고 늦게 알았어도 또 이 친구가 어떤 글에 대해서 답장을 다룬 것이구나. 나도 그 친구를 축하해야 되겠다는 등의 답글을 함께 쓰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가 있다면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